그동안 강의가 4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답사 했고,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발전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뒤에다가 우리가 토론할 주제를 좀 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지는 4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거를 첫째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환경 분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썼는데요. 저도 쓰고 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환경 분석, 갑자기, 그쵸? 환경 분석,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또 좀 낯선 단어인데, 뭐 전략 수립에 대한 또 그런 건데, 또 내용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소한 용어가 되지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용어를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 마지막에 이제 실행계획 수립 준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또 굉장히 낯선데요. 저희가 우리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들에 대한 거니까 제가 이 목차를 쉽게 바꾸는 작업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이제 시작하면서 부분을 제가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4가지인데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날까요? 하는 이런 문제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은 옛날에 알고 있는 여행일 수도 있다. 요즘 여행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관광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네 번째, 주민이 나서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넘어서 왜 여행을 떠날까? 예. 자, 왜 여행을 떠날까요? 일단 여행을 떠나면 설레이고, 그렇죠? 뻔하지 않은 일들,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도 굉장히 행복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이 매일 행복하다 보면 행복한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로운 시도, 이것이 이제 여행의 출발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질을 훨씬 더 높이는 거죠. 일상적이고 타성적인 것에서 떠나서. 예? 그러니까 회사 나가시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만 계시면 또 답답하고 하시니까 어떤 일탈을 꿈꾸는 건데, 그 일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는 그 일탈도 있지만, 이 수도권에 한 2,30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저도 그랬지만은, 하여튼 숨 쉴 틈이 없어요. 뭐 출근, 퇴근 길고요. 출퇴근 시간에 이 지하철이나 이 버스는 뭐 거의 그냥, 예,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직장을 나갔다면 직장에서 상사한테 또 잘 보여야 돼요. 스트레스. 집에서 또 집사람하고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나 뭐 많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고요. 집값은 점점 오르고요. 이자도 오르고요. 그래서 사실은 폭발 직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찾을 것인가 여행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분들이 수준이 높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뭐 바가지를 이제 제가 어젠가 오늘도 이제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 뭐 가평 어디서 바가지 씌운다 막 이러는데 다음에는 절대 안 오죠. 한 번은 가요. 한 번은 속아주지만 두 번은 절대로 안 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높죠. 그리고 뭐 유럽에도 뭐 미국에도 좋은 데는 다 가봤기 때문에 만약 연천에 저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맞춰주면 제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죠. 내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들어주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제가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좋지?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어주니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차렸으니까 이거 비싼 거니까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뭘 원하는지, 그분이 쉬고 싶은지, 아니면 먹고 싶은 게 뭔지 이걸 물어보고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천만의 매력이라고 제가 또 써놨죠. 여기 보면은 이제 4쪽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여행을 왔는데 연천에 왔어요. 근데 집 동네에서 먹던 음식하고 여기 와서 먹던 음식하고 똑같았다. 아, 그러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차 타고 1시간 넘게 왔어. 아, 집 앞에서 먹는 거하고 여기 음식 똑같아. 커피 점도 똑같아. 짜증 안 나요? 짜증나죠. 가격 가격 비슷하거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엄청 비싸. 그러면 이제 그거 자체로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오니까 거기서 보지 못했던, 거기서는 빌딩만 봤는데 여기 오니까 빌딩이 없더라. 예, 제가 여기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반 이상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또 논 있고 밭 있고 그렇잖아요. 강 있고. 집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그것만 그냥 쳐다만 보고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연천에 와서 제가 먹어본 음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음식을 먹어봤는데 콩비지찌개? 어딘지 아실까요? 콩비지찌개도 먹어봤어요. 괜찮더라고요. 또 설악순두부 가서 먹었더니 반찬이 요즘 제철 음식으로만 나오잖아요. 이사 와서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거길 제일 먼저 갔는데 제가 점수를 많이 땄어요.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 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이고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안 먹어본 거니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왔을 때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순박한 연천사람. 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순박한 연천사람. 바가지 안 씌운다. 놓고 나갔더니 거스름돈도 정확하더라. 이 사람들 진짜 그거만으로도 편하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은 뭐냐, 연천에 음식만 먹으러 온 게 아니고 산만 보러 온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만나는 연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행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전에는 이제 코스를 정해주고요. 1박 2일, 2박 3일 어디다 해서 사람을 모집을 했는데 물론 요즘에도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훌쩍 떠나는 여행, 전혀 계획이 없는데 떠나는 여행, 그 다음에 그냥 대중교통 타고 그냥 어디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그냥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생각하겠죠. 야, 그럼 가서 뭐 할까 재밌잖아요. 그러한 여행.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적인 여행이 뭐냐? 주말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들 데려가야 되는 건 굉장히 의무적인 여행이고요. 그런 의무적이지 않은 여행, 그냥 아까 말씀드려서 떠났어요. 아니면 친구 맺혀서 전화해서 야 우리 오늘 뭐 바람 좀 쐬러 나가자. 나 운전하기 싫어. 그래 좋아. 그러면 연천에 전철이 개통됐다 보니까 그거 타고 가자. 이렇게도 많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와서 그냥 좀 걷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러한 카페 같은 데에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마냥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차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반대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여행객도 굉장히 많다.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여행이냐, 힐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먹고 맛있고 비싼 거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가다가 풀빵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전국에서 5일장 하니까 그냥 5일장 가서 거기서 그냥 뭐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힐링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물 흐르는 것만 봐도 힐링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 어디 구경하고 바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박물관이라든지 체험관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타보고, 그쵸? 체험해보고, 그런 것들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저도 고랑포구 역사원 가서 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 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간다 하면 잘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체험해봐야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한 군데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들리면 반나절이 다 소화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밥때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끼라도 더 우리 동네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뭐 그런 거를 부수적으로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걸어야 산다. 걸어야 산다. 걸으면 느낀다. 걸으면서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 타고 다니지 왜 걸어 다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걷는 거는 건강도 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연천에 모든 길이 다 관광 코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피추처럼 전부 걷는 길 자체가 전부 다 우리 둘레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해안선 따라서 걷는 길만 길이 아니라 연천에 있는 골목길, 강길, 농길, 밭길, 산길 모든 것이 서울이거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는 그게 힐링 코스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발상,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합니다. 요즘에는요. 지난번에 산티아고 순례길도 얘기했지만 외국까지 나가서 뭐 한 달 동안 걷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걷는 길을 많이 한다 그러면 외국 안 가도 되고 바쁘니까 주말에 하고 걸으려니까 한 달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 한 달 휴가 내고 한 달 동안 연천에 살면서 한 달 동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시설을 100억, 200, 300억 만들어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들이지 않고 가능하면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면 외부 사람이 와서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정표가 친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걸어요. 근데 이정표가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도 한번 여기 주상절리길을 걸었는데 일단 들어오는 입구를 못 찾아요. 들어오면은 가다 보면은 어디서 끝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나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러면 거기도 또 표시가 없어요. 길에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을 모르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연천에 계신 분은 길도 물어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데서 여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연천 사람들을 알게 되겠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기억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면요. 이제 관광,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광이라면은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을, 동네를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 분들이 서로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외부에 있는 손님이 오셔도 즐겁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보기로는 너무너무 바쁘세요. 예, 그래서, 약간 우리 주민분들도 한 5%, 10%가 좀 덜 바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예, 너무 바쁘세요. 예, 그러니까, 바쁘신 것도 좋은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여백이나 약간의 공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을 내가 받아주고 말대꾸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여유, 이런 여유가 없는데 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 구경하고 가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와서 연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렇죠? 평생의 그 여행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평생의 한 번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아주 뜨거운 만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을 생각할 때 뭐 그냥 돈벌이 수단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사람을 만나는 아주 감동적인 우리가 체험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위대한 유산을 공유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연천에 오면서 지금 이 부분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가진 생태, 지질, 역사, 평화, 안보 이러한 유산은요 사실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저희가 그저께 영광 나룻길을 걸었습니다. 쫙 너무 좋아요. 우리 변전수 선생님이 또 가꾸시는 데도 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오솔길 있고요. 거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임진강변에 있는 계안나루 거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올라가는 길을 아스팔트를 깔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웬 아스팔트? 산도 그렇게 높지 않은 옥녀봉 산인데 그 산에 아스팔트? 예,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아스팔트를 해서 그거 깔면은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주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걸어갔어요. 그럼 차라리 그 위에 뭐 황토를 깔고 해서 거기서는 아예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데 차라리 이런 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포크레인이 오고 뭐 해가지고 뭐 거기다 뭐 깔고 그러는데 그 까는 것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게 깔린 걸 봤어요. 뭐 여기 같이 가셨던 분들 다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은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무너뜨린 게 아니고 돈 주고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광 자원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거는 무너뜨린 거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데 그거를 우리는 돈 주고 무너뜨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연천이 왜 발전이 안 되느냐? 예산이 적어서 자립도가 낮아서 어렵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됐겠죠. 절대로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사실은요, 유네스코 이관왕이지 않습니까? 지질공원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 보존지역하고, 이거는요,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요, 저희가 지금 임진강 그 중면에 천연, 두루미 서식지를 천연 기념물로 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도 도전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우리가 도전해서 됐다. 그러면 상관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유네스코 상관왕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인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달성한다면 우리 이 연천 땅은 전 세계적으로 상관왕이라고 하는 거는 제주도 말고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이러한 우리가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냥 밀어버리고 그렇게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를 하죠. 산업단지는 유치하는데 산업단지 유치만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사업들, 이제까지 우리가 전부 관을 주도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군수님 우리 이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면 담당자들이 우리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관이 능력 있는 건 뭐냐? 일단은 기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을 따오는 기획을 할 줄 알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제 예산을 따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도 10년, 20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군수님은 새로운 일을 하길 원하세요. 전임 군수가 했던 일을 계속 같은 브랜드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 연속성이 끊길 그러한 위험성이 있죠. 그 다음에 담당자가 또 바뀌었다. 그럼 담당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새로운 일을 하고 이래서 승진도 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했던 걸 계속한다?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계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나서야 된다. 주민분들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주민분들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좋습니다. 이제 선거 때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런 4년 동안 이런 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마을에서 중장기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할 사람을 우리는 뽑겠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자면 오히려 이렇게 돼야지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민분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놓고 담당하시는 분한테도 계속 얘기해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뭐를 도와달라. 이렇게 가는 게 순서다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주민분들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주민분들이 너무 바쁘시면 안 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다. 뭐 이런 정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환경 분석인데요. 목차,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재미있고 흥미로운데, 기회 요인, 9쪽 돼 있죠. 뭐, 연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연내 우리가 전철도 개통되고, 신평화로도 지금 뭐 거의 다 됐더라고요. 뭐 곧 될 것 같아요. 자, 잠재 고객을 보면요. 수도권이 1,300만이 아니고 2,300만 아닌가요? 그렇죠? 서울하고 경기도 합치면 제가 잘못했네요. 2,300만입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2,300만. 와. 2,300만이 바로 옆에 있다. 1시간이나 2시간이면 올 수 있다. 기대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고객이 많다. 또 인천공항에서 이제 멀지 않죠? 1시간 정도면 오지 않을까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뭐 2시간도 괜찮죠. 1시간, 2시간의 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살 집이 좀 있어야 되겠다. 땅은 큰데 살 집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행객들이 와서 며칠씩 머물러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파주에서 잔다든가 동두천에서 잔다든가 포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지역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지 뭐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근데 군대 생활 하셨던 분들, 제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전공력, 연청력 이렇게 올리면은 뭐 군대 생활 언제 했다 그러고 뭐 아들 면회 갔다 왔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위험 요인을 보면요. 우리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너무 멀어요. 네, 군사도시, 접경도시, 연천. 답답해요. 막상 와보면은 참 좋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신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지자체와 차별성이 없다 하는 거. 여기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포천, 철원, 연천이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포천은 자원이 지질 자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네스코에 도전할 수 있는 게.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공원에 포천은 올인했던 거죠. 자, 우리는 이제 파주의 장당원 축제, 콩은 연천콩.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나 사 먹는 사람은 연천을 전혀 몰라요. 개성인삼, 뭐 반 이상이 연천 인삼이라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전혀 몰라요. 개성인삼. 네, 이제 그런 겁니다. 연천 하면 군사도시, 접경도시 이것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불러줄 거 아닙니까? 이쁜 이름 지으시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연천은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ES 연천? 그러니까 우리 말고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연천했을 때 이미지가 따라오는 이미지하고 연천했을 때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참신하고 재밌는 그러한 연천, 그런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젊은 사람들도 부르면은 딱 생각날 수 있는 이름, 그러한 이름, 이러한 이름들이 필요한 거죠. 외국 사람이 들어도 재밌다, 이런 이름. 그러면 이게 입력이 되면 군사 이미지라는 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게 전혀 각인이 안 돼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뭐 포천, 철원 이런 거 얘기하면 연천은 거기서 낄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천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생각도 미처 할 수가 없어요. 왜? 연천은 지나다니는 데니까. 거기 머무는 데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경원선은 일제 때 만들어 놨고 원산을 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한 그러한 가장 지름길로 만들어 놓은 거지 연천을 들리기 위해서 경원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저 산 아래쪽에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넓은 임진강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여태까지 잠자고 있었던 임진강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제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강점, 약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연천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위대한 유산들이 지금 부각이 됐죠. 전 세계적으로 인정해 준 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이건 연천만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없어요. 철원은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만 오롯이 연천 전 지역이 지금 생물권 보존 지역이에요. 예,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됐지만 연천도 포함은 돼 있죠. 하지만 포천이 지금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지질의 진짜 위대한 명소는 차탄천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더 잘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 연천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가 천연기념일로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두루미는 철원에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서식지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아마 아까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지정 안 한 거하고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두루미 서식지를 세계 유산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유산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두루미 서식지가 자연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유적지 있죠, 전국. 그거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문화유산 가능성도 있고 세계 자연유산 가능성도 있고 그걸 다 하는 세계 복합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세계 복합유산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게 이미 다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상관왕이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바로 얻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보러 연천을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만의 매력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름이 없으니까 뭐 불러주고 싶은데 이름이 없어. 네. 애들도 다 애 나면 이름을 붙이잖아요. 연천 이거는 이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 이름을 불렀을 때 이미지가 색이나 뭐 모양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어감으로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약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느 쪽 방향으로 갈까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와보니까. 생태도시를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평화도시를 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서울처럼 빌딩 숲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 역사도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게 분명치가 않은 거죠. 예.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없으세요. 이거는 군에서 해주는 거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군에서 하시는 거 맞죠. 근데 군에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걸 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이 감당하셔야죠. 잘 돼도 주민이 감당하시지만 잘못돼도 주민이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런 거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12쪽에 보면 전략 기본과제 도출돼 있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서로 이렇게 엮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인근 지자체 차별성 비교했죠. 요거는 뭐냐면 인지도 차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와는 다릅니다. 대외적인 이미지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선 연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보시면 연천에 뭐 색깔이 제일 많죠. 연천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옆에 철원과 비교해 볼까요? 예, 철원은 생물권 보존 지역이 없죠. 그 아래 임진강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강은 국가 하천이잖아요. 한반도 인류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그렇죠? 터가 바로 임진강입니다. 그러니까 임진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축복받은 겁니다. 자, 임진강 보실까요? 임진강 보면은 파주 임진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 임진강은 하류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이 차가 있어요.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밀려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근처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터가 되긴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부터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단면 그 조금 아래까지는 이 조수 그게 느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진강에 대해서는 파주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현재 임진강 검색을 하면 임진강 노래, 그 다음에 임진강 사공, 예? 그러니까 어부 얘기들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요즘에 저희가 시작한 임진강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주 입장에서는 이제 임진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너무 많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임진강이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임진강, 그 다음에 연천 임진강 이 브랜드를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 정리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좀 쉴게요. 일단 키워드는요, 연천 임진강 시대. 예, 한강의 기적처럼 임진강의 기적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게 키워드가 되면 좋겠다. 이건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아까 인근 지자체하고도 이미지가 서로 막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디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봤을 때 저는 임진강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물권 보존 지역도 임진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천 임진강의 생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인근 지자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표를 제가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달성 수단이 있다면 우리가 연천 임진강의 생태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지금 유네스코 상관왕이 되면 더더욱 국제적인 글로벌 인지도가 올라갈 거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관왕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손자하고 전국 선사박물관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같이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카탈로그에 보니까 전국 선사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도전하겠다 이런 문구를 제가 봤어요. 네. 이제 아마도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경기도 저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 두루미가 천연기념물 서식지이기 때문에 세계 자연유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연천군에서도 그러한 준비를 하고 도전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저께 가봤지만 철기 유적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가 조금 더 연구가 돼서 그러면은 두루미 서식지라는 자연유산과 바로 옆에 돌무지 무덤도 있고 철기 유적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복합유산이거든요. 세계 복합유산. 그러니까 세계 유산 중에서도 복합유산이에요. 왜 세계 복합유산이 없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그러한 유산이 같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있어요. 예,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주민분들이 같이 좀 연구도 해서 이러한 것도 주민들이 제안도 하시고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전을 하나 안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2030년까지 연천 임진강 국가 정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지방 정원도 있어야 돼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방 정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방 정원을 만들고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국가 정원을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국에서 순천만하고 뭐 태화강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전부 다 국가 정원 하신다고 하는 데가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100군데가 넘는데요. 예? 하지만 저희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 연천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2030년도에 우리 목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도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비전안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의 목적,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치가 어떤 게 있는 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고 오래 머물고 싶도록 연천 임진강의 생태 가치, 역사 문화 가치, 평화 가치를 높여서 우리 지역 공동체와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도 다음 주에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거 바꾸는 게 낫겠다. 혹시라도 그런 논의 과정을 제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비전 2030. 비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무엇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측정 가능해야 돼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야 돼요. 그래서 비전 2030은 2030년까지 연천 임진강 국가 정원을 완성한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가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 무엇이 뭐냐, 우리가 임진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생물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우리만이 지금 현재 갖고 있다 하는, 이걸 붙들고 가고 이거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아무리 많은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이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일단 국가 정원을 만들어냈을 때는 우리가 가진 생태적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지난번에 그 김영호 원장이 관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들은 건물은 짓고 나면 유지 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 또 다시 개보수도 해야 되지만, 유일하게 정원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가치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저도 역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전 2030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안을 잡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가치는 뭐냐 하면, 이제 아까도 쭉 나왔지만은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나 개인뿐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거, 그 연천군이나 거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또 조금 애를 쓸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거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연천다움,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헌신, 상생과 협력, 뭐 이런 거를 일단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는 짧게나마 이걸 같이 좀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서 뭐 수정이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이제 팀별로 발표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보시고요.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 목표라는 게 있어요. 자, 2030년까지 연천 임진강 국가 정원을 완성한다. 딱 그랬을 때 그거 하나만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덩어리니까 그 덩어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렇게 그 집으로 치면 대들보 같은 거죠. 이런 대들보가 몇 개 있어서 그것이 완성돼야지만이 국가 정원이 확실하게 되겠다 하는 그 대들보에 그러니까 주춧돌에 해당되는 것들, 그걸 제가 이제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 말고도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국가 정원을 하려면은 지금은 지방 정원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 정원을 일단 달성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넣고 지방 정원을 달성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원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공원 달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 전략 목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또 하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주 치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 이것도 우리 주민분들이 이런 걸 좀 만드셔서 공감하실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이 2030년 국가정원을 우리가 완성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 어떤 또 도전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교육처럼 주민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제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됐든 주민분들이 자주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뭔가 모여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근데 그냥 모이면 좀 심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어떤 예를 들면 강의를 뭐 30분이고 1시간을 넣고 그걸 듣고 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좀 Q&A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지역에 이슈가 있으면 또 논의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또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답사 같은 걸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갖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건 요것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몇 개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요거는 전략 목표는 제가 이런 것들이 전략 목표입니다 하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